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여러분들 6월의 첫 거래일 증시, 오늘 증시 마감이 되었습니다. 6월 1일 증시 마감이 되었고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까지 다 마감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또 우리 내일 증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제가 어제까지 우리 6월 증시를 위해서 어떠한 투자 전략과 어떠한 섹터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갖는 게 좋냐, 요 얘기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살짝쿵 조정을 받았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름 반등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고 재미가 없었고, 반대로 개별 종목군들, 코스닥에는 개별 종목군들은 잘 가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잘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외적으로는 뭔가 안 좋은 뉴스거리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크게 미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도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르다 말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좀 오르다 싶었었던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올라갔지만, 일단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가져가 주다 보니까 겁먹으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계실까봐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 그 다음에 저번 주도 이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지만, 쫄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눌림목 구간 조정 요거 준다고 해가지고 폭락장 올까, 요거 조마조마 해가지고 내가 매수 버튼을 못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차트만 놓고 본다면 윗꼬리에 당하는 윗꼬리에 있는 음봉 캔들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야, 이거 이제 증시 계속해서 하락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은데, 혹여라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빠그러지면 어쩌지? 그렇게 해가지고 폭락 나오면 어떡하지? 국가부도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하방에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쫄 필요가 절대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오늘 영상 요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지 마십시오, 매수하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에 반해 일단은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재미는 없었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사실 윗꼬리 음봉 잡아주게 되면서 살짝은 눌림목 구간, 일단 정고점이죠 여러분들. 정고점입니다. 정고점 부분에서 살짝 쉬어가는 느낌인 건데, 여기서 얼마나 빠지느냐, 얼마나 지탱을 해주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눌림목 구간의 저점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거를 예측하시면 안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형주가 다시 뭐 언제 찍고 올라갈지는 아마 오늘 새벽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6월 5일까지 이제 상원 하원에서,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직접적으로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뭔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뭔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뭐 물론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제가 쫄지 마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 왜 쫄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면은 그쪽에 수급이 꾸준하게 달라붙어주고 있으니까 그 관련 섹터의 개별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군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코스피만 놓고 본다면, 이거 진짜 쌍봉 찍고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닐 가능성이 저는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자, 그럼 그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반등해 줬단 말이에요. 0.8%. 그죠? 물론 매수세가 많이 달라붙어 준 건 아니겠지만 개별 종목군들 오늘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안내드렸던 섹터 중에서도 올라간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2,300여 종목군들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 올라갔고 절반 이상은 조정받는 느낌이었는데,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군들 잘 타야죠. 물론 오늘 조정받는 종목군들도 저는 반대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접근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는 살짝쿵 조정,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살짝쿵 반등으로 마감이 되면서 살짝 디커플링 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세세하게 놓고 본다면은 디커플링이지만 큰 그림에서는 어차피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오늘 어떻게 됐는지 잠깐 요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로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은 오늘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1300여 개 1300여 개 잘 안 보이실까요? 1300여 개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한 종목은 거의 1000개. 그래서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한 3,500억 가량.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조금 내려갔죠.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멱살을 거 끌어올려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이 사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야 돼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사야 올라가는데 쉽지는 않죠. 코스피를 개인이 끌어올린다는 게.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살짝 올려줬는데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수급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좀 매도 포지션이었고, 그 다음에 개인과 기관이 살짝쿵 매수 포지션 가져갔는데 뭐 의미 없습니다. 수급 자체가 오늘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오늘은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콜프 뭐 크게 의미 있는 옵션 패턴은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는 살짝쿵 뭐 크게 뭐 의미 없었고, 유가는 오늘도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값은 어제 살짝쿵 올라간 다음에 버텨주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 쪽 같은 경우에는 약세입니다. 중국 증시 쪽 같은 경우에는 약세고, 반대로 일본이랑 대만 이쪽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강하죠. 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오늘 하루 증시의 요약본입니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 개별 장세다. 왜냐면 전반적인 큰 종목들의 수급이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이게 순환적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라든지 막 올라갔을 때 일반 코스닥 지수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형주의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개별 종목군들이라든지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셔라. 여기서 이제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쉬어가는 장세는 반드시 나올 거고, 쉬어가는 장세 때 뭐가 움직인다? 개별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불과 언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불과 일주일 안에 다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그대로 움직이고 있나요? 앞으로도 그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귀 쫑긋하게 시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요약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패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삼성전자.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장 초반에 조금 움직여주나 했는데 윗꼬리 잡고 내려갔네요. 아마 특이사항이 없다면 내일도 삼성전자는 조금 눌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내일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려준다면 삼성전자는 갭 상승하면서 갭을 좀 띄우면서 그대로 올려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왜 못 올라가고 있습니까? 왜 못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지금 못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최근에 반도체 지수를 견인했었던 엔비디아가 갭 상승 20 몇 프로 올린 다음에 요만큼 하다가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얘가 실질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이제 5월 이렇게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 미국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얘가 내려가니까, 만약에 내일 또 추가적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내려가게 된다면은 내일도 삼성전자는 조정입니다.
그래 일반적인 지수도 조정이겠죠.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그런데 또 반대로 놓고 보면은 SK하이닉스는 오늘 강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엔비디아는 요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일단은 갭을 메꾸는 자리도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갭을 메꾸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엔비디아는 일단은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 쳐도 그럼 애플은 어떠냐? 애플도 잘 가다가 어제 윗꼬리 잡고 이렇게 윗꼬리 잡고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지금 최근에 중국의 우호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서 좀 반등 흐름 가져가 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가 어제 그저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 대형주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그럼 얘네가 앞으로 계속 쭉 빠지면 어떡하나요? 그럼 이거 한번 지수를 놓고 살펴보면 되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힘이 없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힘은 없고 얘가 치고 올라가 주길 바라야 되는데 다우지수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조금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우리는 나스닥에 연동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내려갔다가 일단 무조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 번 더 올려줍니다. 이건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얘가 더 뺀다? 얘나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는 꼬다리를 찍고 내려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주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월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폭락장이 온다고요? 이번 달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제는 또 이렇게 장대 음봉 크게 폭락하면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큰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그널은 다 잡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 시그널만 잡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요. 우리가 만약에 혹여라도 상방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목을 타다가 증시가 만약에 이제 뭔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큰 하락장 여파가 나타나게 된다면요.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에 시그널을 반드시 줍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줘요. 그거 캐치하고 우리는 그때 돼서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하방에다가 다 투자합니다. 숏이 됐던 인버스가 됐던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걸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왜 지레 짐작 여기서 지금 벌써부터 겁먹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쫄지 마십시오. 가는 종목은 지금 매수의 기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고, 자 일단은 중국 증시, 저도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약하다. 일단은 오늘 쭉 올라가다가 얘가 윗꼬리 잡으면서 좀 여전히 힘이 없는 아래서 놀고 있어요. 얘가 위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래서 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현재 중국 증시랑 커플링화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미국 나스닥,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대만 증시랑 커플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을 해주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반등해 줄 수 있었던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오늘 뭐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에 상승 흐름 좋죠. 자, 그 다음에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얘도 눌림목 구간은 주고 있지만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조정 눌림목 구간 가져간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조정 국면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을 수 있는 이유,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더라도, SK하이닉스가 조정을 받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이 조정을 받더라도, 에코프로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괜찮은 이유 뭡니까? 우리는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지수를 견인하는 대형 종목군들이 가려고 해도 크게 가려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다른 나라 증시가 크게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를 견인하는 이 대형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럼 우리는 뭐를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 개별 종목군들을 정확하게 공략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에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 해당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 요겁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십시오. 내일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있을 거고요. 내일 모레도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2300여 개 종목, 거의 웬만한 2300여 개 종목 모두가 하락하는 그 폭락장이 나온다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리스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미국의 은행이 날아갔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 지수는 잘 버텨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뱅크런이 나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버텨줬다고요.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지수가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네.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지 않나. 물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이런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시그널을 잡을 거니까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사이다 경제연구소 제가 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은 반 이상은 먹고 가시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러운 부분은 중국 증시랑 조금 상반되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 증시 안 좋죠? 그 다음에 홍콩 증시 안 좋아요. 그 다음에 항생 증시 안 좋습니다. 얘네들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 역배열. 완전 역배열이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지수만 놓고 보면은 지수가 하방이 맞아요. 하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증시, 대만 증시, 우리나라 증시, 미국의 나스닥 괜찮으니까 아직은 쫄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러분들도 잠시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요거.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아시겠죠? 삼성전자와 연동이 되니까요.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바라보는 거. 최근에 이틀 연속 눌림목 내려갔다가 근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죠. 제가 볼 땐 눌린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꼬다리를 잡고 내려간 게 아니니까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저가 매수에 좀 기회이지 않을까.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말씀을 드릴 거냐면 이제 우리나라 거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윗꼬리 잡고 조금 조정 받습니다. 근데 그 조정 폭이 좀 촘촘하죠. 촘촘합니다. 막 크게 큼지막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래도 오전에 조금 올렸다가 쫙 뺐는데 수급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김없이 외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잡고 있네요. 근데 기관이 팔고 있어요. 기관은 최근에 한 6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매도하는 주체는 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오늘은 개인이 살짝 사는 모습이 있는데 뭐 그렇게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큰 추세를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정을 가져가 줄 수도 있어요. 자, 좀 조금 더 크게 주봉으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윗꼬리 잡고 있죠. 윗꼬리 잡고 있어요. 근데 윗꼬리 잡는다고 무조건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확률상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그냥 바로 이어서 그냥 그대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려간다? 저는 저가 매수 얘기다. 왜냐? 내려온다면은 다시 올릴 테니까. 내려가면은 살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한 67,000원대, 65,000원대까지 65,000원대까지 그대로 이제 조금씩 눌려준다면 좀 저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조정을 받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얘는 강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외인들이 반도체를 쓸어담고 있다.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도
꾸준히 팔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오늘도 또 강조해드리지만 반도체 쪽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나중에 과연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반등을 줬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조금 강하게 힘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반전이네요. 올르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수에 영향을 영향을 주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대신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좀 버텨줬어요. 그죠? 뭐 LNF라든지. 그러니까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올라간 폭을 그대로 이제 눌러주는 모습인데 외인 기간 팔고 개인이 샀네요. 근데 아직 추세는 뭐 아직 깬 게 아니니까 지켜보죠. 뭐 제가 볼 때는 내릴까요? 내렸다가 다시 올릴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추세는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선 자금이 뭐 다 빠져나간 것도 아니네요. 여기서 그대로 이어주기만 한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여기 손절가 잡고 배팅한다면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인분들의 자금이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을 수는 있다. 물론 얘는 올려주는 거 보고 나서 진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대신에 힘이 그렇게 많진 않고, LNF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추세만 버텨준다면은 얘는 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면 뭐 반등 흐름 가져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반도체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바이오랑 4차 산업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요 자동차로 관련된 것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부품들도 있고 가지각색, 그러니까 개별 종목군들로 해서는 저는 자동차 관련된 쪽도 올라갈 종목군들 상당히 좀 발견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요런 정도 한데, 일단 바이오 섹터 종목군들,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헬스케어도 괜찮았고요. 지금 보시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해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추세를 이어가고 돈이 달라붙어주고 있으니까 오늘도 외인 기간이 잡아주면서 끌어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코스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일단 오늘은 외인이 조금 버텨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아직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 SDI라는 종목이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쪽으로 일단은 자리는 잡았는데, 여기서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한, 다만 시장을 주도할 수 있지만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주 웬만하면 추천 안 드려요. 안전한 건 있지만 기회비용을 다 날립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빠른 기간 안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큼지막 종목군들 있죠. 이런 것들은 진짜로 자산이 많으신 분들, 막 몇 억 단위 말고요. 최소한 몇십억 단위로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종목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몇십억 단위로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일반 개별 종목군들 그냥 그 자금 들어가면 그냥 바로 상한가입니다. 물론 아닌 종목군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시세에 영향을 주는 자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대형주로 달라붙으셔야 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뭐 그런 분들도 한 몇십억, 한 50억, 30억 굴리시는 분들도 일반적으로 시가총액 뭐 한 5천억, 요새는 막 1조, 2조짜리도 많으니까요. 그런 종목들만 타셔도 단기간에 수익은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굳이 삼성 SDI라든지 이런 시가총액 넘버 1부터 넘버 10, 넘버 20, 20위까지는 웬만하면 저는 그냥, 물론 이런 종목들이 갈 땐 잘 가지만,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까지를 웬만하면은 저도 그냥 지수에 영향이 가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지수가 완전히 상승장으로 간다는 게 제가 확신이 든다면은 그때는 들어가겠지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삼성 SDI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은 힘이 없네요. 그 다음에 현대차 제가 쉬어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쉬어가고 있네요. 오늘 외인기간 팔아주고 개인들의 매수 물량이 좀 잡아주게 되면서 어디가 눌림목의 끝자락일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네. 예측을, 이런 거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보고 나서 아, 여기구나라고 보는 거지. 자, 여기까지 지금 197,500원까지 나타났는데 보통 이렇게 상담해드리는 분들 보면은 자, 지금 197,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조금 더 떨어지고 바닥 잡을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60선일까요? 여기 치고 올라가는 게 60선인데 여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깨고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이거 60선 안 맞고 그냥 내일 바로 치고 올라가는 반등장이 나올 수도 있죠.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고 나서 다음날에,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조정을 주었다 그러면은 오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보는 겁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봤었을 때 또 조정이다? 그러면 또 다음날 보는 거고 또 다음날. 약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라인권에서는 지탱을 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수급에 많이 달라붙어주게 되면서 끌어올리려는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그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힌트 너무 많이 드리네. 자, 기아자동차, 기아도 마찬가지. 자, 같이 쉬어가는 흐름인데 얘는 벌써 60선이네요. 여기서 반등을 줄지 안 줄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얘네는 거의 한 5개월 연속으로 다다다다다 올려줬다 보니까 인간미 있게 한 달 정도는 조금 눌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될 수도 있고 세 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대형주는 안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기간이 길다. 그죠? 굳이 현대차, 기아 이런 것보다는 관련된 개별 종목군들은 지금 6월 달에 갈만한 게 많이 보입니다. 요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큼지막하게 이런 섹터에는 지금 어떤 추세고 돈이 달라붙어주고 이것 그냥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네이버는 일단은 오늘 2% 정도 반등을 해주면서 진행이 되네요. 좀 힘이 없나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봅시다. 아직은 좀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포스코홀딩스, 아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요 두 종목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었다 보니까. 자, 자리는 지킵니다. 자리는 지키는데 수급은 안 달라붙어요. 주구장창 개인 투자자분들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들이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꾸준하게 개인 투자자분들만 샜는데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주차는 개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아시겠죠? 자, 포스코 퓨처엠. 자, 반대로 포스코 퓨처엠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수급 보십시오. 개인들이 팔죠.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멱살 잡고 끌어올리죠. 그럼 이 종목의 주체는 누구다? 외인이랑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인 기관이라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고 개인이 판다 가지고 무조건 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 종목에 끌어올리는 주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반등해주면서 마감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제약 괜찮았죠. 수급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약 바이오는 그렇게 선호해드리진 않는다. 단기성으로서는 돈이 들어왔을 땐 괜찮지만 이거를 막 주구장창 가져간다, 약간 이런 느낌은 자제하는 게 낫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추세는 버텨주면서 눌림목 구간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내일 추가적으로 반등을 줄지는 내일 한번 지켜보시죠. 자리는 나쁘지 않습니다. 추세도 나쁘지 않고요. 얘가 만약에 내일 갭 하락하면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드렸던 것처럼 버티기는 하지만 힘은 없다. 요렇게.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오늘 좋았습니다. 외인 기관들이 끌어올려 줬네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패스.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요거 오늘 나쁘지 않았네요. 내일 추가적인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자, 엔터주들 제가 특히나 JYP, YG엔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고 어느 정도 주식을 좀 할 줄 아시는 분들만 덤비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올라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주식 잘하시면 하십시오.
주식 잘하시면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 하실 겁니까? 이거 여기서 먹었다 한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이런 종목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급등한 종목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12만원짜리가 지금 30만원 50만원 갈 수도 있죠.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먹어버릇 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 지금 이 고가에 사가지고 12만원에 사셔가지고 15만원 20만원 먹으신 분들 있죠. 이분들 다음 이제 수익 먹고 나서 다음 종목 매수하실 때 어떤 패턴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종목 들어가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려간단 말이에요. 폭락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 지금 과열돼 있다 안 돼 있다. 과열 양상은 있다.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반등을 더 상승을 이어간다면 뭐다? 얘는 과열 국면입니다.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는데 어떤 말씀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혹시라도 중국이 한알령 제재 또 저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엔터주들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주식 할 줄 아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셀트리온 제약 오늘 반등을 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좋네요. 제약바이오. 그래서 근데 다만 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제약바이오입니다. 돈이 달라붙어 주고 있어요. 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올려주면서 진행이 됐네요. 외인기가 조금 달라붙어 주면서 진행이 되는데 얘는 조금 더 지켜봅시다. 물론 얘가 지금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어요. 바닥일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굳이 카카오 게임즈를 들어가는 게 맞냐 싶습니다. 얘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 오늘은 살짝 눌림목 구간인데 얘는 아직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세 타고 있으니까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오스타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이것들 말고도 괜찮은 종목들은 많았는데 제약바이오 괜찮아요. 자 SM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했는데 아마 이게 그 가수 엑소 중에서 3명이 탈퇴를 했다라는 소식, 이제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 때문에 내려갔는데, 자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과연 이 뉴스 때문에 이게 내려가는 걸까요? 지금 이거 뉴스 보시면은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 SM 엑소 멤버 3명 전속 계약 분쟁으로 인해서 7% 급락. 논란 주주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SM의 가수가 몇 명인데 소녀시대 뭐 다 탈퇴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에스파 여전히 있죠. 슈퍼주니어 그대로 있죠. 여러분들 뭐가 문제입니까? 엑소 여태까지 SM을 엑소가 먹여 살았습니까? 기여한 건 맞지만 그냥 뉴스를 그냥 짜맞춘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 됐으니까 그냥 내려갈 이유를 명분 삼아서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시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추세, 모양, 그리고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아니면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그게 있냐 없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스마트머니가 필요하고요. 끌어내리려면은 빠져나가는 그냥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이거 막 엑소 욕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에 농락당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래 어차피 SM은 JYP 그 다음에 YG 하이브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으니까 JYP랑 그 다음에 YG 엔터가 올라갈 때 SM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눈치채신 분들은 이거를 안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 초반에도 그렇고 YG랑 JYP 말씀을 드렸을 때 똑같이 SM 하이브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이브는 나쁘지 않지만 SM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니까 얘는 그냥 관망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관망해야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HPSP 여러분들 반도체 가죠? 여러분들
반도체 가고 있어요. 자, 케어젠도 일단은 가다가 맞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조금 아직 애매합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올라가는 종목군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각계전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뉴스 나오고 있는 루닉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에요. 아니면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더 올라갈 수도 있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항상 이건 떠난 배다, 떠난 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사면 너무 금상첨화지만 요런 데서 사도 살만한 종목도 아직 널려있다, 널려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런 데서 사는 투자 습관을 기르셔야 된다고 말씀을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고, 어느 누가 저한테 반문을 해도 저는 무조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반박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봤거든요. 진짜로. 근데 막상 다른 막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랑 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이런 고점에 물리신 분들,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딱 알죠. 그냥 다 위에서 놀고 계시는 분들, 어디서 뉴스를 거의 다 보면 뉴스를 많이 보신 겁니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나 이걸로 수익 받는데 뭐 하느니 가지고 들리는 그런 것들로 사면 다 이런 데죠. 본인을 꼬시기 위한 정보인지 진짜 참된 정보인지를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일단 버텨주고 있네요. 이거 일단 여기 라인권 지켜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동진 세미킨 같은 경우도 반도체 나쁘지 않죠. 수급 달라붙어주고 있어요. 반도체, 예,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나요? 거의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죠? 거의 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자, 이렇게 일단 개별 종목군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수급 자체가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만 본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섹터 쪽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큰 종목군들은, 지수를 견인하는 종목군들은 좀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안 올라가니까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고, 쉬어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돈이 순환되면서 개별 종목군들이 튀어 올라가는 장세. 그래서 오늘도 1300여 개라는 종목이 상승을 했죠.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뭐 급등한 종목군들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이수 스페셜티, 요거 이제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종목인 건데, 이런 저는 신생 종목은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업 분할, 요거 이제 방금 전에 보았던 이수 스페셜티 요거랑 이제 분할되면서 했는데, 얘는 아마 좀 많이 최근에 개인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뭐, 근데 저는 이거 이수학은 안 샀습니다. 이런 느낌의 투자 방식을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쫙 올라가죠. 나무기술, 이거 5G 쪽이라든지 뭐 이제 시스템 쪽, 4차 산업. 자,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여러분들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기차, 수소차, 자동차, 재료, 부품 하고 있죠. 자동차,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라든지 태양광에너지의 DGP, 그 다음에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얘는 원래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자화폐, 아무래도 지폐로 생활하는 느낌보다는 핀테크라든지 전자화폐 쪽이 나중에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엔젤 솔루션 스마트홈, 이것도 4차 산업,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 다 괜찮습니다. 백강산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 쪽인데 이거는 좀 별개. 자, 그 다음에 모엔지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레미콘 관련된 쪽인데, 최근에 요거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됐든 얘도 2차 전지긴 한데 얘는 개별적인 이슈로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음식료종,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얘는 파이오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얘도 제약 바이오, 그리고 얘도 클라우드 컴퓨터 4차 산업. 거의 다 여러분들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섹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요거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리튬 쪽, PCB라든지 리튬 쪽인데, 리튬 쪽도 제가 봤을 때 2차전지가 올라간다면 리튬
쪽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일단 지탱은 해줍니다. 수급이 조금 더 달라붙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추세만 버텨준다면 2차가 올라가는데 뭐 리튬이라고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거랑 하이드로 리튬 이것도 최근에 버텨주고 있는데 추세만 이어준다면 아직은 아닌데 왜냐면은 이 리튬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저거라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만 넣어두는 느낌으로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차트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죠. 차트는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고 아이고 그다음에 신테카 바이오 6월 투자 전략에 말씀을 드렸었던 반도체 2차전지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4차 산업 제가 바로 어제 올려드린 영상에서 설명드려서 딱 집어드렸었던 그 4개 섹터의 종목군들 다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제가 대형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개별주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돈이 달라붙어준 데가 어딘지만 찾아도 반 이상은 먹고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요 정도 느낌으로 했고 혹시라도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골드NS 이런 거 지금 보시면은 뭐 교육 온라인 교육인데 이제는 사실상 코로나 쪽이 아니다 보니까 교육 온라인 교육이 그리고 뉴스는 뭐 그냥 둘째 치고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쉼없이 올라갔어요 쉼없이. 이런 비슷한 차트 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차트 최근에 임창정 그 관련된 그 종목군도 있었죠. 뭐 대성 이게 에너지였나? 아닌데 대성산업? 뭐였죠 여러분들? 삼천리? 요거 이런 거 이거 많았었잖아요. 6개인가 7개. 여러분들 차트가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쉼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은 내려갈 때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짜잘하게 안 내려가요. 바바바바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 기억나십니까? 쉼없이 올라가는 종목군들은요 올라간 만큼 내려가는 것도 그 올라간 경사에 대비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골이 깊으면 올라가는 것도 그만큼 올라가는데 반대로 많이 올라간 종목은요 내려가는 것도 그냥 바바바박 거의 이럽니다 여러분들.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그 당시에 뭐 저거 하죠? 아니요. 얘 내려갈 때 대세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투자하시고 만약에 혹여라도 물리신 분들 계시면 오늘 점 한가 맞았는데 아마 어제도 한가였죠? 이런 종목군들은 가급적 저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 중에서 손절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그거 좀 필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만약에 이 골드NS라는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저는 오히려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종목군들 보면 거의 다 개인분들이 많이 물려 계시는 종목군들은 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물려 계시는 분들 만약에 골드NS라는 종목을 지금 하한가 2번 맞아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데 만약에 저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종목 진단 상담을 요청하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 골드NS 주포 마음입니다. 제가 몰라요. 당장 제가 이거 내일 올라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죠? 시가총액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3천억짜리예요. 아마 얘가 한가 2번 맞았으니까 원래 종목으로 따지면은 한 7천억 정도 됐었겠네요. 7천억 정도 됐었던 종목인데 뭐 그렇게 작지 않은 종목이지만 회사인데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회원님이 만약에 지금 4,440원인데 여기 라인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만약에 회원님께서 여기서 매수를 하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9,000원대에서 9,000원에서 4,440원이면은 딱 정확하게 반토막 마이너스 50%가 나오신 거예요. 마이너스 50% 나오신 건데 제가 그때 손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이너스 50%.
이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 여기서 1억 투자하셨어요. 여기서 1억을 투자하셨어요. 그럼 지금 얼마 남으신 거예요? 여기서 5천만 원 남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계좌를 이거를 손절 안 치면 뭡니까? 원래 내 돈은 1억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계좌는 마이너스 5천만 원이라고 떠 있어요. 마이너스 5천만 원은 손실 금액으로 떠 있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할까요? 1억이라고 생각할까요? 많은 분들은 다 1억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계좌가 여러분의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십니다. 이걸 명확하게 즉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회원님은 지금 5천만 원으로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회원님은 1억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잘못된 투자 방식 습관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을 날리신 겁니다. 안 팔면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닌데요. 물론 맞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근데 안 올라가면요? 회원님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5천만 원으로 이 골든 S라는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 시간 이게 가장 중요하다. 5천만 원이 다시 1억이 되는 그 시간을 골든 S라는 종목을 그냥 내가 매도를 안 하고 기다리는 게 더 빠르냐, 아니면 이걸 내가 지금 손절을 해가지고 다시 5천만 원으로 다시 새롭게 다른 올바른 투자 방식으로 돈이 달라붙어주는 섹터의 종목을 타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불리는 게 훨씬 더 빠르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셔야 돼요.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명확하고 차갑게, 냉정하고 차갑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강요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내려가는 종목은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내려간 종목이 다시 올라가는데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얼마 정도냐면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은 그렇게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게 올라가긴 해요. 근데 나머지 10종목 중에 8종목 정도는요 안 올라갑니다. 본전까지 안 올라가요. 특히나 지금처럼 하한가 맞고 점하한가 맞은 이런 종목군들은 더더욱이.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이러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손절 영상 있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신 분들은 저는 이거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만약에 다시 올라가서 어느 정도 만회하거나 손실 금액이 조금 준다 한들, 이거 다음 종목을 탔을 때 그건 바로 올라갈까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애초에 여기서 사실 만한 투자 습관이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단언컨대.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여라도 이러한 종목군들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장세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내려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최근에 한 영상 7, 8개 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뉴스가 아니다. 실적이 아니다. 공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추세, 모양, 그 다음에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스마트 머니가 있냐 없냐. 거래량이 있어야죠,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어떠한 돈을 50억을 샀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 50억으로 50%의 수익을 받고자 해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75억이라는, 아니다, 맞죠? 최소한 25억. 내가 25억을 수익 보려면요, 그죠? 어느 누군가가 그만큼을 사줘야 돼요. 그죠?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사줍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만큼 스마트 머니가 있어야지만이 수익이 나올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
너무 그렇다고 해가지고 차트에 쏟지 마십시오. 캔들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양봉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음에 올라간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 강조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오늘 증시 조금 간단하지만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조금 큰 종목들은 쉬어가는 장세, 지수는 쉬어갔고 개별 종목군들은 나쁘지 않았다. 내일도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예측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쫄지 마십시오. 올라갈 종목군들은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오고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에 꾸준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수급적인 부분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6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까지는 일단 외인 기간은 증시 상방 쪽으로 배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내리진 않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대로 보면 되니까요. 우리는 예측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돈이 달라붙어 주는 것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사이다 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댓글 달아 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단기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 무료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해 주신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 010-5917-2348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바로 다음날에 저희 VIP 회원분들이 들어가는 단기 종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없이 무료고요. 그냥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금요일이죠. 내일 증시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